소통과 협치라는 5대 본정 지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고성의 운명을 가름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0개의 추진 과제와 70개의 그 사업의 공약을 선정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전 국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 소통하고 협치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행정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을 위해 기구를 개편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운정 성과를 공약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정 성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결과물, 1년 동안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동하는 지역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상권 개발과 문화 관광을 연계한 KTX 고성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9월 도교통부로부터 동해면 내공일기론이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무인기 종합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등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산업 조두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350억 원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양촌 용정지구의 해상 풍력 발전 전문 단지 건립으로 2,000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수 호텔 건립 사업도 소통의 노력 끝에 의원의회를 통과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및 문화관광행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221억 원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 확보로 쌍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이 지역에서 상생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청년이 말하고 청년이 거리는 다양한 청년 정책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농산어종 조성을 위해 농민은 생산하고 행정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 농업인 지원과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를 확대했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없는 정경 축산 추진을 위해 생분제 지원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유기동물 제로화 추진으로 186마리였던 유기동물을 분양하여 현재 24마리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고성을 위해서 고대 문명의 역사를 간직한 총학동 도궁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고 고성 5강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어 탈춤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습지 생태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환경습지센터 건립, 습지와 다항만 둘레길을 연계한 힐링타운 조성, 새로운 관광객의 문화적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독수리 생태보건 센터 건립 등 체류행 건강 휴양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3, 4년 주기로 열리던 공룡 엑스포를 지난해 최초로 2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이어 앞으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고성 공룡을 통한 고성 브랜드 부각을 위해서 수도권 시장에 진출하고자 일산 킥텍스에 찾아가는 공룡 엑스포도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동계 절지훈련 기간 동안 10개 종목 362개 팀 5,805명이 방문하여 3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얻었으며 85개의 전국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약 1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에 열린 추석 장사 실험대회에 15,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룰 때 이어 올해 10월에는 천하장사 실험대회 등 메이저급 실험대회 개최를 확정하였습니다. 매체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위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영어면과 동해면 근적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 진로 체험을 위해서 꿈 키움 바우처 지원을 2년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고성을 위하여 치매 안심센터 13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족 여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이동권 편의를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의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 상생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을 위해서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 고향 사진은 고향 사람 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해서 30여 종의 답례품을 발굴하였습니다. 도로도시간 조차기부, 명예의 전당 개설 등으로 1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아마 7월 말 되면 1억 5천만 원의 우리가 목적하는 기부금은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신뢰,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340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10개 분야 70개 공약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15개의 공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속도감 있게 공약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동료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회생과 생동하는 고성건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포츠 빌리지 조성을 위해서 60억 원을 투입하고 체류행 관광객 및 마이크 산업 유치를 위해서 고성군 유스 호스텔 건립 사업을 2024년대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0동 규모의 고성행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939억 원의 규모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일자리 연계 지원 주택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주거와 문화 일자리가 복합된 모델을 구축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성읍과 대암행 일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포항 일대에 384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의 실감 콘텐츠 대양 미래 체험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 체험 관광권 조성을 위하여 2025년까지 독수리 생태 보건센터 건립, 국가 갈대 섭지 힐링타운을 완성하고 2027년까지 섭지센터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만큼 근역 대양 웰리스 관광중심 휴양지구 조성을 위하여 대양 웰리스 프레스토 사업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고 대양 피부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강 휴양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축산 추진을 위해서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추진이 부진하였던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을
2024년까지 마무리하여 스마트 양돈 단지를 조성하고 시범단지 주변 노후 축사 공간 정비를 위해서 공모사업 추진과 영호면 연당지구, 마면 삼락지구, 대하면 어신지구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경남도와 협력하여 고성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여 고성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하는 고처럼 새롭고 힘찬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초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고성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이은상 기자입니다. 네, 좋은 성과 있었는데요.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쭤볼 거고요. 고성하면 그래도 이제 공영 아이템이 여기 이제 관광 활성화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공영 엑스포가 이제 연례 행사가 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고성군이 지금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입찰이 한 차례 유찰되기도 했고 좀 난항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엑스포 우리 고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고 있는 지금 고성 공영 엑스포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3, 4년 주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게 이제 좀 선제적으로 좀 이제 우리 경영 수입사업과 직결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사실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는 확실한 확고적인 하나의 그런 이 관광 산업의 그 기반을 다지고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공영 엑스포 그래가지고 고양시 일산 킨텍스를 저희들이 51일간이죠. 51일간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엑스포를 할 계획이고 10월 달에는 우리 당연히 이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공영 세계 엑스포를 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안에 콘텐츠가 사실 이 오니까이라든 모든 부분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공룡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들이 좀 수시로 개발돼 가지고 또 새롭게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뭔가 좀 핫 끌릴 수 있는 핫 플레이스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고성 공룡이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선점한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우리 고성 소왕동 고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왕동 고공원이 이제 9월 26일 날 사우디 리야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물론 그 전에 또 탈춤 고성 오광대 탈춤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지만은 등재되고 나면 또 우리 안에 기본적인 관광과 그리고 문화가 같이 좀 뭔가 함께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축이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될 필요하고 보고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것이 인근 창원도 있고 사천 진주도 있고 통영도 있기 때문에 인구 이입도 측면도 좋지만 많은 우리 콘텐츠를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 고성만의 특색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 관광의 하나의 요건을 갖춰 놓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새롭게 좀 핫플레이스로 부각되는 그런 하나의 우리 고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회관 설립을 그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 부분 추진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분야들이 지금 보면 다 개별적인 분야들이 뭐 좀 직결해가지고 진짜 좀 뭔가 우리 고성다운
그런 하나의 그 특색 있는 문화관 개발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심했고 한점 현재 보류되어 있던 그 문화재단 설립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국가 지질 지질공원 그것도 지금 현재 전에는 그 유찰 두 군데가 두 군데가 응찰을 했는데 한 군데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응명대학이죠. 응명대학에서 아마 좀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그게 2025년도에는 아마 그게 국가 지질공원으로서 일단은 좀 지금 용역 계획이 지금 현재 곧 노을급이다. 그러면 2025년에 26년도는 아마 그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담 구성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설명. 그거는 조금 이제 대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고 앞으로 만드실 지금 이제 우선 이제 8기가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도 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동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KTX에서 역세권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지금 통영에는 1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고성에는 10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통영은 이제 투자수도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래 했는데 우리 고성만의 그 하나의 그 특색 있는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통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뭐 또 따라갈 상황은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이 역세권을 개발해가지고 어찌 보면 그 KTX 역사가 고성의 역사가 마지막 역사라는 그런 하나의 마음 자세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통영에는 하고 우리는 10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통영 지역에 역세권 개발하면 다 올거다 투자를 하고 할거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국비하고 그걸 하고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물론 맞는데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국회의원을 포럼 많이 주는데 그거 군수가 그 로비를 잘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고성에 돈 좀 들여주십시오. 역대 최고로 특별조사를 가져왔고 작년에 가져왔고 그분이 또 그게 또 사실 또 자랑을 하는 내세우는 그런 성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특별조사를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이 선순환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다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부기자님도 그런 부분을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송의 설명입니다. 일단 지난 1년간 좀 소회한 말씀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함께 좀 지난 1년간의 최대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고성의 인구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예정돼 있는 인구 문제나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쉼없이 달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군수 취임하고 나서 제가 그 자연을 있을 때 하고 이걸 해보니까 자연을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이 사업하고 내 활동하고 할 때는 하루가 4시간이 정도 되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 있다면 내가 군수가 되고 나서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제가 일을 했을 겁니다.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전에 하루 하던 그 기간이 나한테는 이틀 하는 그런 기간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쉼 없이 사실 달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뭐 성과라기보다 1년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1년 안에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박전 군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뉴스 호텔 문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저게 정책 결정돼 가지고 사업이 결정됐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 우리가 잘 마무리가 됐고 마무리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게 우리 고성의 전국적으로 최고의 그 브랜드가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유소호텔을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 정력 문제는 좀 사실 참 최고의 공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인구 내가 보고를 받습니다. 매일 인구가 증가되고 감소된 그 보고를 매일 받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만 느낀 게 뭐냐면 내 통장 잔고 확인을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감이 됐다가 그러나 자연 감소가 자꾸 일어나고 또 최고령 사회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자연감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입도 많이 들어오지만 전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5만에서 조금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의 뭐 정주 여건이 보면요, 사실 보면 인근에 그 통영, 그 다음에 창원, 사천, 진주, 이제 도시가 있고 그리고 또 고성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돼 있거든. 특히 이제 SK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사실 그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마 그 2027년까지 완전히 가동이 되면 아마 그 5천에서 7천 정도의 인구가 불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그런 뭐 중소기숙사 뭐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뭐 설립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걸 뒷받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아무리 SK가 활성화돼가지고 근로자를 많이 불어나고 근로자 우리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확실하게 좀 인프라를 구축해 놔야 되겠다 하는 지금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계획으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인구의 하나 이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대도 사실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게 또 여기 동해면 내곡 지역에 무인 산단 그런 산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무인 항공 산단 그게 조성이 되고 하면 또 그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게 인구가 6만입니다. 6만. 인구 6만이 되면 우리 고성군이 아주 이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그게 들거든요. 그래서 한 6만이 제가 목표하는 6만인데 지금 뭐 5만에서 뭐 조금 내려가도 치더라도 뭐 조금씩 좀 서서히 회복될 그런 도짐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우리 이라는. 이거 어차피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너무나도 조용해서요. 근데 며칠 있으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는데, 고성군에도 생수 영향을 미칠 텐데 너무나도 조용해서 이상하다. 전부 어디 집단 감염이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데요. 문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정부의 대응하고 대처하고 우리 또 도의 대처하고 우리가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 그 지도자가 지역민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그다음 있을 그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뭐 다른 물어보실 게 있습니까? 을 맞아서 우리 언론 토익을 통해서 뭐 우리 성과나 또 주인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군수께서 1년간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공과 신뢰 또 소통과 협치의 또 부분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의 공정성도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됐지만 앞으로 이 상근 분수점의 색깔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떤 포맷이 될 것인지도 기대하는 어떤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수님 사추이상을 보면 향후 추진 사업에서 보면은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던 근로자 기술 사업, 중소형 공모 사업을 통해서 기술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울기에 열동 60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저 향하고 고속도로 해가지고 80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39억을 어느 공모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면은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분양을 할 것인지 공모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조선이나 무인항공 그리고 근로자들이 그만큼 유입돼 가지고 이 스포츠 비리지라든지 근로자 기숙사 공모 사업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가 좀 궁금하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 소호텔 부분은 방금 2년간 우리가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호텔을 여기 이제 소호텔하고 스포츠 빌리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맞물려 주는 어떤 상황인데 효율성 있게 이 소호텔 운영 계획을 좀 어떻게 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호텔이 GGP에서 출자금을 내 가지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고성군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 주체를 GGP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체적으로 고성군에서 소호텔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게 더 사업 추진의 속도라든지 또 효과성도 있다는 어떤 여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보관이라든지 조금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정부가 GGP에서 들어온 돈하고 분비하고 한 240억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돼가 2월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선거금 지급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정이 확실해야 돼. 뭐 일단 6개 회사하고 그 부분을 고소문에서 공사 대응에서 그 관리감도 그 부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선거 지급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호텔의 지금 실행 부분에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하면 빨리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느냐 이 제일 그런 초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만 채취하고 그 사업 진행의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월될 그런 상황은 아니고, GGP나 이런 이 주체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합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그걸 진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일단은 선거금 지급을 하되 이 사업의 진행에 맞춰 가지고 단계적으로 은행에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하나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고 서로가 믿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워낙 요즘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소호텔이 진짜 좀 한국의 최고의 그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단계적으로 숙박업소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하나의 그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하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유소호텔은 우리가 진짜 최고의 하나의 건물로서 랜드마크로서 하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성을 하면서 모든 걸 지금 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기숙사 공고사 그런 부분들, 그 때문에 내일 제가 또 서울 출장하러 가는데
그건 꼭 걷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급사업이 꼭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훈련, 뭐 또 그런 부분들 조금 뭐 보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그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은 차질 없이 어떤 방법이든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만들어 놔야만이 우리가 저 SK라든가 다른 뭐이 중소 요새 우리 고성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진입하고 싶어도 들어올 원룸이라든가 그게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면담을 할 건데 면담장에서 내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예, 해가지고 보통 공무사업이 뭐좀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찌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아까 또 하신 뭐 공명과 실내 소통 협치 이런 부분들은 제 평소에 제 하나의 그 철학입니다. 자기보다는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서로 풀어나간다면 우리가 뭐 어떤 뭐 관계 있는 뭐 말따라 어려운 관계 있는 그런 관계라도 다 풀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지금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마 뭐 소통이고 그렇게 함으로 또 상대도 같이 협치하고 그리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제도 사실 우리가 많이 가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의회 또 저희들 좀 우리도 뭐 행정이라는 게 항상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의회 또 견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도 이루고 그렇게 잘 좀 현재 상황 잘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도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저도 뭐 또 의회주의자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 생각하니까 잘 좀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잘 좀 일어나고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편해야 되거든. 국민들이 편하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해이하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 자체들이 벌써 마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 공무원들이 자기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좀 공무원들이 나는 이래 하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겠노? 하는 물어보는 서로 언론은 헤비하는 그런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저 질문이 몇 번 건너뛰다 보니 제 질문이 다 벗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영거제 고성의 출입기자를 맡아보니 타 지역의 보통 군수님들, 지자체장들하고 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부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을 1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해보셨는데 총 예산에 대비한 보통 교부세 확보 부분에 가령 예를 들면 과거 그제 민선 7기 때인데 사실은 급속도로 보통 교부세가 늘어났던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미 1년 동안 보시면서 보통 교부세를 이렇게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나서 그 부분에는 한 200억 이상이 우리가 경력이 평가됐습니다. 공급세가 그러니까 특별조세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특히 또 해관부 특별조세 같은 경우는 역대 구성 생기마다 최고로 많이 받고 59기나 그런 조세 당연히 받았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또 한 200억 가까이 증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그 재정 절약도가 우리 재정 자조도는 한 55% 되지만 재정 절약도가 지금 현재 한 9.5%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국비에다가 또비에다가 살을 끓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계시고 하니까 아주 참 저희들이 유의있게 확보를 할 수 있고 또비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 우리 또 도의원 두 분이 또 계시고 또 지역에 또 우리
담당 부서장들이 또뭐 아주 뭐이 맹을 떼 걸고 살을 걸고 지금 이제 조직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 느끼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장에 발전소가 뭐 구성군에나 송전탑실로 올려 있는데 그 노선과 주민들하고 갈등 부분은 해결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고성의 부분은 뭐 들어가고 그 임급제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뭐 그런 갈등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또뭐 자기들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거 보면 연결을 해서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갈등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간단한 몇 가지 그 향후 그 중증 추진 과정에 보면은 뉴스 호스텔 우리가 노른자께서 자그만 이것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별 무리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축산 ICT 시군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 같은 조성 사업을 받았는데 아직 이 사업이 실행된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면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면에서 옮기면 다른 면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악성민원이 계속 유발돼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도 바쁜 상태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성군에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일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남동발전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업을 했는데 스마트 축산 있죠. 이 사업이 닫혀되면 완전히 그게 한 겁니까? 아니 그 스마트 양식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빠지기를 제가 여쭙고 아직까지 우리 이제 또 하고 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100억 가까운 온배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제공한다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쪽에 부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시오는 바람에 보수군에서 대응하기 좀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힘들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원배수는 또 스마트 양식가 필요한 여기니까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그 부분 좀 별 사업에는 크게 시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원배수 관계로 처음에 남동발전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스마트 양식을 하거든. 원배수가 좋아하니까 업체에서는 원배수 그거 없으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원배수를 해야 될 그런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배수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남동발전에서 자기들 뭐 업무적인 좀 차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 또하고 잘 조정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ING입니다. ING. 스마트 축산 ICT 시군단지는 그거는 농촌 공간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하루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이제 자기들 정해놓은 발표를 못 하겠잖아요. 아니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대상지라는 게 아직 그게 이제 뭐 농촌 공간 사업 자체가 지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니까 몇 개 업체들이 같이 그렇게 됩니까? 그건 또 자기 예감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 보면 정리되면 그거 되고 우리가 또 지금 저기 산성마을 그거는 지금 이제 뭐 확실하게 추진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호 연상지구하고 몇 개가 모여가지고 하는 그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한다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별개고 이제 이거 그건 농촌 공간 사업으로 이걸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그 추진 업체에서 자기들 다 조정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청정 축산이 되거든. 지금 사실 뭐
그 특히 양돈 같은 그런 게 민은 일 나는 부분은 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주장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만 그 저기 해양 출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보면